어느 날 세상이 멈췄어. 아무런 예고도 하나 없이. 이 노래가 들려왔을 때 다들 하던 일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 겪어보는 세계적인 대규모 감염병 코로나19. 처음엔 금방 지나갈 줄 알았는데 벌써 1년이 됐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고 뉴스를 찾아보면서 우리는 이제나 저제나 하며 하염없는 세월을 보내고 있었죠. 일정이 취소되고 재택근무를 하게 되고 친구들을 만나기 어려워지고 여행조차 가기 힘들어졌을 때 우리는 당황했고 속상했고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화도 났고 우울했고 차츰 지쳐갔습니다. 아시아, 북미, 남미, 유럽 여러 나라 무대 위에 설 1년치 일정이 꽉 차 있던 BTS 역시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술가는 이럴 때 자신의 재능으로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나와 똑같이 우리와 비슷하게 힘들어하고 있을 사람들에게 멜로디를 얹어서 말을 거는 겁니다. 어느 날 세상이 멈췄어 하고요. 봄은 기다림을 몰라서 눈치 없이 와버렸어. 발자국이 지워진 거리, 여기 넘어져 있는 나. 혼자 가네 시간이, 미안해 말도 없이. 그야말로 코로나와 더불어 살아야 하는 위드 코로나 시대.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 확진자들을 치료하는 곳 외에는 모든 병원, 모든 진료 과목의 환자가 줄었다고 합니다. 사실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는 것이 망설여졌잖아요. 혹시나 만약에 싶어서요. 그런데 유일하게 환자가 늘어난 곳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정신건강의학과. 한 전문의가 인터뷰하는 것을 봤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어 우울감을 느끼는 코로나 블루. 그런 우울감이 쭉 이어지다 보니 분노하게 되는 코로나 레드. 마침내 절망을 느낀다는 코로나 블랙이라는 말까지 등장한 지금은 평소 건강하던 사람들도 우울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해요. 밖에 안 나가면 운동량도 줄어들고 햇볕도 덜 쬐게 되고 식사도 아무래도 대충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호르몬의 불균형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모두가 힘들고 우울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힘든 사람은 누구일까? 직업별 불안, 우울 수준을 조사해 봤는데 1위가 바로 전업주부였답니다. 오죽하면 돌밥 이런 신조어까지 등장했을까요? 돌아서면 밥 짓고 돌아서면 밥 짓고. 가족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삼시세끼 식사를 챙겨야 하는 주부들의 스트레스 엄청날 겁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이후에 그런 이제 설문조사도 한 게 있었거든요. 가족 갈등이 그 전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전과 비슷하거나 가족 갈등이 증가했습니다. 라고 답한 사람이 80%, 열의 8 정도였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코로나19로 사회 경제적 손실은 물론 정신건강, 우울감이 커지면서 공동체 전체의 정서적 충격이 전염병처럼 번지는 상황을 이르는 말까지 등장했는데요. 바로 멘탈데믹입니다. 멘탈과 팬데믹의 합성어죠. 우리나라의 한 연구자가 지난해 5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언급한 개념이라고 합니다. 이런 멘탈데믹 상황에서 사람들은 온종일 마음에 비가 내리는 것처럼 느낀다죠. 다음 가사가 바로 이렇습니다. 오늘도 비가 내릴 것 같아 흠뻑 젖어버렸네. 아직도 멈추질 않아. 저 먹구름보다 빨리 달려가. 그럼 될 줄 알았는데 나 겨우 사람인가 봐. 몹시 아프네. 세상이란 놈이 준 감기. 덕분에 눌러보는 먼지 쌓인 되감기. 넘어진 채 청하는 엇박자의 춤. 겨울이 오면 내쉬자 더 뜨거운 숨.
사실 단거리 달리기와 장거리 달리기 중에 훨씬 힘든 쪽은 단연 장거리일 겁니다. 갑자기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살아남으려고 애를 쓸 테니까요. 실제로 3년 전 2018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호주의 오지 숲에 들어갔다가 산 정상에서 추락한 한국의 20대 여성 여행자가 무려 엿새 만에 구조가 된 것이죠. 사진을 찍다가 깊은 협곡으로 떨어졌던 그녀. 이 바위 투성이 지형에다가 온도가 9도까지 떨어졌던 곳이라서 살아있을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고 한 그런 곳이었답니다. 하지만 추락 후 의식을 잃었던 그녀는 깊은 밤, 가파른 경사면에서 깨어났고 한 발만 잘못 디뎌도 죽을 것 같았던 그곳에서 정신을 집중했대요. 하고 싶었던 일, 먹고 싶었던 음식, 그리고 무엇보다 보고 싶던 사람들, 특히 부모님 생각을 계속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폭포 근처 튀어나온 바위를 찾아내서 간신히 걸음을 떼어 거기까지 옮긴 다음 물을 마시고 소리를 막 질렀고요. 근처 등산객이 그 목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해서 구조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죽음의 코앞에 서면 외려 살아야겠다는 그 하나에만 매달려서 단기전에서는 기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게 바로 사람입니다. 하지만 장기전에 접어들면 양상이 달라집니다.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요즘 사람들이 제일 힘들 때가 바로 과연 나에게 미래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라고 해요. 예를 들어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라면 이 회사가 코로나 끝날 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그럴 때 그렇게 힘들다고 해요. 대표적인 장기전을 생각해 볼까요? 2차 세계대전 당시 죽음의 수용소 아우슈비츠 아니었겠습니까? 그곳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았던 사람들은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삶의 의미를 찾아낼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즉, 왜 살아남아야 하는지 그걸 스스로 묻고 또 묻고 깨닫고 알아낸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살아남은 후에 수많은 책을 쓰고 강연을 했던 빅터 프랭클 박사는 이런 말도 했대요. 삶이란 희망보다 의지에 달려 있다. 삶의 의미를 잃지 않은 인간의 존엄을 보여준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은 세계적으로 무려 1억 권 넘게 판매됐다고 하거든요. 베트남 전쟁 당시에 포로가 됐던 미군들 중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에는 풀려나겠지? 아니야, 부활절에는 집에 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막연한 희망을 품었다 실망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했던 사람들이었대요. 언제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석방은 될 것이다. 그때 나가서 나는 이런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다잡은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반대로 제법 잘 버티던 사람들이 이겨내기 힘들었던 것은 지금 내 삶에 의미가 없다고 느꼈던 때래요. 바로 이런 순간이겠죠. 끝이 보이지 않아. 출구가 있긴 할까? 발이 떼지질 않아. 잠시 두 눈을 감아. 여기 내 손을 잡아. 저 미래로 달아나자. 여기서 중요한 건 잠시 두 눈을 감고 서로 손을 잡고는 미래로 달아나는 것입니다. 즉, 현실을 바라보되 상상력을 더하기. 지금 내가 딛고 있는 이 땅에 발을 붙이되 마음속으로는 날개를 달고 날아오를 수 있다는 꿈을 꿔보기. 엄청나게 많은 풍선을 집에 달고는 마침내 하늘로 둥실 떠오른 애니메이션 업의 칼 할아버지처럼 말입니다. 또 하나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혼자인 줄 알았던 칼 할아버지가 실은 함께였던 꼬마 러셀 덕분에 모험을 떠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혼자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함께 손을 잡아야만 땅을 박차고 하늘을 향할 수 있다는 것이죠. 힘들면 힘들다고 전화 걸어 얘기하기. 그럴 때 특별한 해결책을 주지는 못해도 그냥 이야기를 들어주기. 네 뒤에는 늘 내가 있다.
힘들 때는 언제든지 연락해도 된다 라고 말해주기. 갑자기 네 생각이 나서 연락했어. 마음 쓰이는 그 사람에게 전화로, 문자로 그렇게 말해주기. 아무것도 아닌 이 한마디가 의외로 듣는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혹시 우리가 잃어버린 일상이 돌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Like an echo in the forest. 하루가 돌아오겠지. 아무 일도 없단 듯이. Yeah, life goes on. Like an arrow in the blue sky. 또 하루 더 날아가지. On my pillow, on my table. Yeah, life goes on. Like this again. 베개가 나오고 테이블이 등장하죠. 노래 가사에서 좀처럼 만나기 어려웠던 일상의 소품들. 요즘은 레이어드 홈 시대라고 합니다. 너나 없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집의 역할과 기능이 다양해지는 거죠. 홈 오피스, 집이 사무실이 되죠. 홈 카페, 집이 카페가 되죠. 그리고 홈 트레이닝을 하는 홈 짐, 집이 운동시설이 되는 겁니다. 무한 확장 중인 집의 기능, 이런 걸 레이어드 홈이라고 부른대요. 옷을 여러 벌 겹쳐 입어서 멋진 모습을 만들어내는 레이어드 룩처럼 홈 카페, 홈 포차로도 변신 중인 우리 집, 내 방. 집을 꾸미고 방을 장식하는 인테리어 소품은 요즘 검색해 보셨나요? 웬만하면 임시 품절이에요. 내가 그런 마음이 들 때 너는 이미 그런 소품을 구매한 것이죠. 너나 나나 똑같습니다. 그러니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너에게, 나처럼 힘들지만 어떻게든 변화를 찾으면서 삶을 누리고 버티려는 너에게 나는 이렇게 전하는 것이죠. 이 음악을 빌려 너에게 나 전할게. 사람들은 말해 세상이 다 변했대. 다행히도 우리 사이는 아직 여태 안 변했네. 늘 하던 시작과 끝, 안녕이란 말로 오늘과 내일을 또 함께 이어보자고. 멈춰 있지만 어둠에 숨지 마. 빛은 또 떠오르니까. 끝이 보이지 않아. 출구가 있긴 할까. 발이 떼지질 않아. 잠시 두 눈을 감아. 여기 내 손을 잡아. 저 미래로 달아나자. Like an echo in the forest. 하루가 돌아오겠지. 아무 일도 없단 듯이. Yeah, life goes on. Like an arrow in the blue sky.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점에 대해서 요즘 우리는 이런 말들을 하죠. 인류는 300만 년 만에 손 씻기를 생활화하고 있다. 사람들은 대부분 집에서도 일을 잘한다. 인간의 간섭이 없으니 지구는 회복된다. 배달 음식, 포장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하는 얘기겠네요. 그리고 끝으로 제일 소중한 한 문장. 삶은 깨지기 쉬우니 소중히 다뤄야 한다. 또 하루 더 날아가지. On my pillow, on my table. Yeah, life goes on like this again. I remember. 마이아미는 계속 하실 거죠? 그럼요. 네. 노래는 이번엔 안 부르시나요? 부르고 싶은데 피디님 눈치 보고 있었는데 부르면 안 될까요? 네. 부르셔도 됩니다. 아, 정말요? 네. 어느 날 세상이 멈췄어. 야, 이렇게 당했다.